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성공투자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한번 새로운 코너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 코너가 이제 어떤 코너냐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 강의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라이브 방송 보면서 이제 댓글 많이 달아주시잖아요. 이 댓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요, 또 그에 대한 답변도 해드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의 좀 이제 교류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코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뭐 댓글로 이제 궁금하신 점도 많이 써 놓으시고요, 또 제 이제 강의나 아니면 라이브 방송에 대해서 좀 이제 의문점 있으신 것도 많이 적어 놓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풀어드리는 새로운 코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을 이제 진행을 하고요, 특별히 또 이 방송을 이제 담당하시는 우리 OPD님께서 또 목소리 출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OPD가 목소리로 이제 댓글 읽어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리는 이런 코너니까요, 여러분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또 댓글도 많이 올려주세요. 댓글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또 답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저 광왼송잡이님이 핵폭탄이 아니고 수소폭탄이다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아닙니까? 말씀드렸던 거 아닙니까? 네. 이번에 그 종부세에 대한 제가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이 종부세에 대해서 지금 댓글 달아주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사실 좀 과하게 지금 이제 많이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한번 읽어주시고요. 지혜샘님께서 이런 게 세금 수탈이죠. 이번에 좀 종부세를 많이 내셨나 봅니다. 그다음 또 천국님께서 좌파 정부는 집 하나 이상 있는 사람들의 적이네요 하고 달아주셨습니다. 이거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 자체가 뭐 다주택자를 이제 적폐로 몰아가는 지금 프레임을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지금 크게 강화를 시켰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강의를 했던 종부세도 마찬가지고 보유세도 마찬가지고 취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다주택자 때문에 무주택자의 집이 없다라는 이런 그 프레임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사실 맞지는 않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자발적인 무주택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가 무주택이 되고 싶어서 집 살 생각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비자발적으로 내가 이제 좀 여유가 좀 없으시거나 아니면 시기를 좀 놓치셨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무주택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를 크게 보면 비자발적인 아니면 자발적인 무주택자가 있으신데, 이런 분들도 이제 거주를 할 집은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이 거주할 집들이 누가 공급을 하는 거냐면 다주택자들이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우리가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되고, 또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급이 줄어들고, 이런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 주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도 다주택자를 어떻게 보면 초과 수요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있어야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이런 초과 수요가 있어야 주택 공급이 좀 될 거 아닙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당연히 주택 공급이 되겠죠. 자,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다주택자 같은 초과 수요가 있어야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될 거 아닙니까? 또 주택이 필요한 지역에는 더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다주택자 때문에 무주택자가 집이 없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집을 시장에 내놓게끔 부동산 세금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세금을 더 부과시킨다라는 거는 최종 소비자한테 그 세금이 어떻게 보면 전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최종 소비자가 뭐예요? 우리가 매수 시장에서는 매수인이 최종 소비자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시장에서는 임차인이 최종 소비자죠. 그렇죠? 그거는 즉 어떻게 보면 최종 소비자한테 그 세금이 전가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라는 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한번 또 이제 다음 이제 또 댓글 한번 가보죠. 그 황원희님께서 오늘 공시지가 내년에 안 올린다는 내용 협의한다고 나왔네요. 이거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종부세가 너무 좀 과하게 나오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의 지금 대선 이슈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나 이제 공시 가격 같은 경우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좀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이제 공시가가 뭐 현실화 로드맵이라던가 아니면 공정 시장 가격 비율이라던가 아니면 세율을 인하하는 이런 안들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면 좀 크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아미타님께서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기간 주어야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대폭 완화되어야 합니다. 정부 믿고 임대주택하여 자동 말소된 주택은 종부세 합산 과세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종부세 부담으로 매도하려고 하여도 양도세율이 너무 높아서 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해결토록 문제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항상 뭐 저희 채널 내에서도 좀 많이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예, 지금 다주택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주택 임대사업자들. 예, 우리가 2017년,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세제적인 혜택을 주고요. 예, 그런데 임대차 3법과 맞물려서 대거 지금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좀 축소시켜 버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말 그대로 이제 정부 믿고 임대사업자 하셨던 분들이 지금 자동 마소되거나 이러시면서 지금 종부세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지금 부담이 좀 많이 높아졌죠. 예, 거기에다가 우리가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거지 뭐 다세대나 이런 것들은 뭐 개발지라던가 이런 데는 이제 이런 빌라들도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뭐 생계형 주택 임대사업자들 같은 경우 뭐 이제 다세대를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룸 주택이라던가 이런 통 다세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갑작스럽게 자동 마소가 되면서 지금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거죠. 종부세 부담이 전혀 주택 가격하고 상관이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 뭐 저도 지금 계속 뭐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언젠가는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예. 자, 한번 이제 그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2022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했던 이제 강의에 좀 댓글을 한번 읽어 드리고요. 좀 피드백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예. 네. 버라이트님께서 상급지 갈아타는 것도 대출이 나와야지. 에휴. 네, 그렇죠. 예, 지금 뭐 15억 이상 이제 대출 금지죠. 예, 15억 이상 대출 금지니까. 이분은 예. 대출 받으려다가 거절당하셨나 보네요. 한승이. 예, 그런가 봐요. 예. 네. 그리고 독고다이 봉스카님께서 상승 하락 의미 없습니다. 그냥 수준에 맞는 주택 구입하여 조용하게 사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 봉숙환님하고 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무주택자보다는 좀 여유가 되시면 좀 1주택자가 되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일단 지금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슈퍼 상승기, 예, 슈퍼 상승기에서 내가 주택을 갖고 있어야 이게 또 하나의 발판이 돼서 또 이제 자산 가치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최근에 이런 그 상승기에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이 상당히 큰 거죠. 예, 그 다음에 주택시장이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 아닙니까?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항상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가도 언젠가 또 가격이 떨어지겠죠.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전체 좀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항상 우상향 곡선이 그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무주택자보다는 가능하다라 그러면 저는 1주택자는 최소한 좀 되시는 게 좀 낫다라고 좀 이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그거를 근데 몰라서 안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대부분.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맞아요. 또 대출도 좀 안 나오고. 네. 사실은 지금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특히 지금 20, 30대들입니다. 맞아요. 20, 30대들 같은 경우가 사실은 대출이 걸려 있으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상당히 있는데 그쵸.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기간이 많잖아요. 적어도 2, 30년은 벌 거니까 그렇죠. 앞으로. 그러니까는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은 많은데 대출은 덜 나와 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이 지금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네. 예,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계속 뭐 대출을 규제할 게 아니라 특히 20, 30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앞으로 허리가 되는 미래가 되는 세대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정책적인 좀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오피디님도 걱정 저도 많죠?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서 집 사겠다는 사람이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로 요즘엔 거의 희망이 없는 수준이 아닌가. 아이고 더 희망 항상 가지시고. 네, 열심히 희망 하겠습니다. 가지시고. 예. 자, 네, 또 한번 둥스파님께서 올해는 못 맞추실 듯해요. 글쎄요. 어찌되었건 통화 긴축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계약갱신 종료된 수요가 15억 이상의 시장에 현금으로 들어갈 여력이 있을까요? 그보다는 수도권 15억 이하의 대체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제 의견입니다. 예. 이분은 반대 의견을 제대로 이렇게. 예, 반대 의견을 주셨네요. 네. 예. 자, 일단은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내년 7월부터 이제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제 썼던 이런 물건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겠죠. 근데 그동안에 지금 한 2년 만에 전세가가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지역들을 보면 어떤 지역이냐면 상대적인 선호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 둥스파님께서 적어주신 뭐 학군 좋거나 교통 좋거나 그러니까 직주 근접이 좋거나 어떻게 보면 인문 환경이라던가 이런 직주 근접성이 좋은 지역에 전세가가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런 지역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던 물건들이 나와버리면서 또 이제 전세 시장에 상당히 또 불안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 시장 이제 2022년 시장 대전망을 하면서 2년 동안에 이제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면 가격이 쌌던 지역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20, 30대들이 많이 매입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상대적인 다른 이제 세대에 비해서 자금 여력이 좀 적으니까 아무래도 좀 대출을 받아서 싼 지역에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낮은 지역에 많이 매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의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노원구 같은 경우는 거의 2년 동안 50%가 올랐잖아요. 지금 거의. 보여주시는 이 자료 안에 지금 있죠. 네, 예, 영상 예. 안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예, 한 50% 가까이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 2년 동안의 부동산 시장은 제가 누누이 강조해 드렸지만 상저하고 시장이었어요. 예, 그러니까는 상대적인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좀 적게 올랐고 또 상대적인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은 좀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2022년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그거와는 반대로 좀 이제 상고 하저 시장이 좀 펼쳐질 가능성이 좀 높다.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들었던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이제 참고를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가격이 예. 높은 곳이 더 많이 올라서 그렇죠. 양극화가 좀 심해질 것이다. 양극화는 이제 거죠. 심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상급지에 약간 1급지, 상급지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물건 절대 안 내놔요. 네. 예, 그 물건 내놓으면 대출 자체가 안 나오잖아요. 네. 네, 대출이 안 나오니까는 더 좋은 데를 못 갑니다. 음, 예, 그러니까는 1급지나 상급지에 있는 물건 절대 안 나와요. 네. 그런데 글로 들어가려는 갈아타기 수요는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뭐 강북 지역에서 아파트들도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는 위에 급지로 들어가려는 수요는 지금 꾸준하게 있다라는 거죠. 네. 예, 꾸준하게. 예, 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다음 거 한번 보고요. 네, 예. 다음으로 이정혜 님이 재개발의 일반 분양분이 훨씬 많은데 어떻게 재건축이 더 낫다는 얘기인지 재건축이야말로 일반 분양분이 거의 없거나 1대1 재건축이 많은데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네요. 네. 야, 이분은 굉장히 공격적이신데요. 예. 아니 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죠. 예.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이제 풀이를 해드리면 이제 우리 이정혜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가 재개발은 보통 이제 저층 주거 지역이잖아요. 거기 가봤자 뭐 재개발 지역 가봤자 뭐 빌라 5층짜리들이 있고요. 뭐 다가구 주택 뭐 3층짜리도 있고. 근데 이런 데를 허물고 아파트를 고층으로 올리면은 당연히 우리가 일반 분양분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주택 공급이 많이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재개발 지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건축과는 틀리게 재개발은 좀 개별성이 강하죠. 필지마다 주택의 유형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개별성이 상당히 강해요. 근데 그리고 재개발 지역에는 또 여러 유형의 또 부동산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택으로 보면 빌라도 있고요. 연립도 있고 단독도 있고 뭐 다가구 주택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소유권 하나당 아파트 한 채 주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재개발 지역에는 보면은 이제 다가구 주택들이 많거든요. 6가구, 8가구, 10가구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들이 많아요. 근데 이 다가구 주택은 주인 소유 한 명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가구 주택이 허물어지고 아파트 재개발이 되게 되면 아파트는 원칙상 하나 줍니다. 예, 많으면 이제 1+1이죠. 예, 즉 어떤 거냐면 재개발 지역에는 이런 다가구 주택들이 보통 이제 구역마다 다르겠지만 한 30-40% 정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8가구, 10가구가 헐려버리면 아파트 1가구, 2가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높게 올리면 아파트가 공급이 많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인 세대 수는 증가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서 거주하는 인구, 즉 가구 수는 감소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전과 후에 거기서 거주하는 인구들을 보면 거주 인구가 줄어들어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 주택의 질은 좋아져도 주택의 양은 줄어든다라는 거죠. 예, 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파트는 무조건 한 가구 한 세대 한 가구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가 재개발에 비해서는 주택 공급 효과가 높다라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재건축을 막고 있다라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재개발도 그래요. 멸실되는 주택 대비 총 가구 수 대비 또 건립되는 가구 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정현님. 예. 네. 네, 다음으로 최타님께서 주변에 법인으로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종부세 6% 폭탄에 죽던데 그런 매물들이 단기적 작은 변수라도 될지 궁금해요 하고 이제 질문 남겨주셨네요. 예, 주변에 이제 법인으로 아파트 이제 사신 분들 많죠. 그다음에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가 이제 법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제 자체가 없잖아요. 예전에 이제 공제가 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제 없이 바로 이게 6%를 맞아버리니까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런데 특히나 이제 법인으로 아파트 매입하시는 분들 중에 좀 가격이 저렴한 데들, 그러니까 취득세 부담이 없는 데들, 네. 예, 공시 가격 1억 이하짜리, 예,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법인 물건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죠. 예, 법인 물건들이. 예,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있나요? 네. 마지막으로 코코아님이 대표님의 정확한 예측과 대처 방안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상담하러 가겠습니다.
예, 상담하러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젤K님이 정 대표님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분이라 내년에 채널이 승승장구하셔서 빵빵 뜨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 채널도 좀 이렇게 승승장구해서 좀 구독자 수도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 이젤K님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많이 도와주시고 저도 더 좋은 정보, 더 좋은 강의로 항상 찾아뵙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분은 이제 저희 채널에 되게 자주 등장하시는 분인데 네, 단골 손님이시죠? 네, 복댕이님이 대표님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하고 예. 네. 네, 항상 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로 항상 찾아뵐 수 있도록 저 역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요. 저도 이제 구독자 수가 좀 많이 늘어나길 원합니다. 항상 저희 방송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복댕이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오늘 이제 강의는 아니고 이제 시청자님의 이제 댓글을 통한 어떻게 보면 이제 교류의 시간을 좀 가졌죠. 네.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 강의라던가 이런 거에 좀 이렇게 가감 없이 댓글 달아주시면 이렇게 저희가 우리 시청자님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궁금한 점, 뭐 의심 나누시는 점 이런 것들도 좀 답변을 드리는 이런 이제 코너니까요. 또 새로운 코너, 새로운 코너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